안녕하세요. MZ 세대를 위한 똑똑한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리치고 부동산 빅데이터 앱 서비스인 리치고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원 대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인간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세 권의 빅데이터 부동산 관련한 책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신사임당, 3프로, SBS, KBS 이런 데서 다수 이제 부동산 관련한 전망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아마도 우리 MZ 세대 분들은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엄청난 연끌을 우리 MZ 세대 분들이 하셨었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너무나도 싸고, 그쵸? 그리고 기준금리 0.5%까지 내려갔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런 버블이 끝도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심지어는 뭐 영끌부터 벼락거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집 없으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보시면 2022년, 2020년 12월 말에 이런 기사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2030 세대가 아파트의 주 수요층으로 등극을 했다. 그래서 뭐 패닉 바잉, 영끌, 청포자 뭐 이런 유행어들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락거지가 될까 싶어서 생애 첫 주택 매수자 서울에서만 49%가 급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또 2021년 초에 나왔었죠. 그래서 통계로 드러난 2030 세대 아파트 패닉 바잉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30 세대 매수 비율이 거의 60%까지 정말 이제 우리 MZ 세대 분들이 2020년과 21년에 너무나도 많은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달까지도 패닉 바잉을 멈추지 않는 2030 세대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불과 지금 한 1년 만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싸늘하게 지금 식어가고 있죠. 그래서 2022년부터 아마도 내년은 조금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MZ 세대의 엄청난 지금 고통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좀 보게 되면요.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8%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지금 사치다. 왜냐면 이제 연끌을 그만큼 기준금리가 낮을 때 연끌을 해서 부동산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준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이 금리가 이자가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억 주담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이자만 지금 330만 원을 지금 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자 부담이 지금 작년, 재작년에 저금리 때보다 지금 2배 이상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영끌한 우리 MZ 세대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시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지금 내년에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도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8%가 아니라 이제 9%를 넘어서 1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너무나도 우려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팔리지도 않죠. 그렇죠? 매물은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많은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역사상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또 버티자니 이자 부담이 또 너무 많아져서 정말로 우리 2020년과 21년에 영끌했던 우리 MZ 세대분들이 완전 진퇴양난에 지금 빠졌습니다. 이 숫자가 무려 보시면 집값 고점에 물린 사람 몇 명이냐? 139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끌하고 비투족 분들이 도저히 못 버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급매물로 내놓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 쪽에도 지금 전세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매가에도 전이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 집값 지난달 역대 최대 하락했다. 이런 기사가
11월 16일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이 하락폭이 최대다. 그러니까 서울은 역대 최대고 전국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한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점에 지금 물리신 우리 MZ세대 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입니다. 부동산보다 더 큰 의사결정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그만큼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뉴스에서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지금이라도 안 사면 못 산다,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뭐라 그랬죠? 계속 올라간다. 예, 올해 초중반, 무려 올해 22년 7월 달까지도 22년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올 거고, 이 전세 대란이 오게 되면 또다시 전세가가 급등을 하고 매매가가 또다시 급등을 할 거다라고 인간 전문가들의 거의 대다수가 상승 전망을 했었죠.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분들도 또 같이 덩달아서 매수를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떤 뉴스나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에 근거한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우리 MZ세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의사결정 하지 말자. 잘못된 부동산 의사결정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2020년 그리고 21년에 영끌에서 지금 초저금리에 부동산 사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5억에 내 돈 5억을 합해서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샀다. 근데 이 10억짜리가 지금 8억, 7억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곳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이자 부담이 거의 2배인 200만 원까지 늘어났고, 그래서 매달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커지고, 그런데 집값은 10억짜리가 7억이나 8억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벌써 내 원금이 얼마가 손해본 거죠? 벌써 2, 3억을 손해본 겁니다. 2, 3억 손해본 거에다가 매달 이자 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쌍방으로 엄청난 고통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1억 모으기가 사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MZ 세대분들이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2016년부터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2019년에 창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제가 우리 MZ세대 분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 이제는 빅데이터가 해답입니다. 빅데이터가 뭐 무조건 백발백중이라고 제가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투자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등대가 있으면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잘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 즉 2020년과 21년 같은 고점에 내 집 마련을 하는 이런 엄청난 잘못된 의사결정은 하지 않게 데이터가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만 해도 빅데이터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의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자, 부동산 빅데이터는 뭐냐면 어떤 시세, 즉 부동산에 대한 가격, 그리고 향후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지를 알려주는 입주 물량, 그리고 금리, 그리고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않은 이 미분양,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득, 그리고 대출,
대중들의 심리, 그리고 글로벌 경제까지, 즉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그 사람의 성격 데이터나 능력 데이터나 체력 데이터나 인성 데이터나 이런 것들,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서 그 사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듯이 부동산도 비슷한 원리로 그런 의사결정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빅데이터가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말로 쉽고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수 있냐? 내 집 마련을 어떻게 잘할 수 있냐? 빅데이터로 그 어떤 인간 전문가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제가 주장과 전망을 했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써냈던 2018년 2월 초에 출간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는 책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인간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 수도권의 입주 폭탄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무슨 소리냐? 서울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지역이 어디가 올라갈지 어디가 떨어질지를 전망한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노란색 지역이 있고요. 빨간색 지역이 있습니다. 자, 노란색 지역은 뭐냐?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겁니다. 사람 따지면 뭐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남, 대전, 서울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지역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이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도였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뒤에 어떻게 됐냐?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올라간다라고 전망을 했던 곳은 전부 다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또 하락한다라고 했던 이 빨간색 지역은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하얀색 지역들은 뭐냐? 좋은 데이터와 안 좋은 데이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가 민가 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양극화 흐름이 나타날 거고 어디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거의 다 맞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상승과 하락의 서로 다른 사이클을 알아맞춘 최초의 이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아마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2년 전에 제가 이제 왜 충북이 기회의 땅인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충북이 바닥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 집값 상승 2년 더 간다. 서울이 지금이 어깨다. 그러니까 2년 전이니까 2020년 중순 정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채널에서는 이 서울 아파트값 2021년 말까지만 올라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딱 21년 말까지만 올랐죠. 그 다음에 21년 전에 21년 초에 정확하게는 4월 달입니다. 뭐라고 했냐? 대구 부동산이 점점 더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하락이 지금 임박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 전쯤에 2021년 연말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상 최악 거품이다. 집 사면 안 돼. 라고 제가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했고 또 누군가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무슨 소리냐.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옳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또 뭐라 그랬냐. 1년 전쯤에 집 팔려면 지금 내놔 이득이다. 아무도 안 사는 시장이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아무도 사지 않는 그런 시장이 왔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연말에 2022년 집값 대전망이라 맞짱 토론까지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더 올라간다. 저와 아주 소수의 몇 분은 이제는 꺾일 일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실거주로도 무조건 지금 사면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천 같은 경우도 왜냐면 데이터가 좋은 거는 지역별로 다 전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다 모든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천은 지금 입주 폭탄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패닉 바잉 하면 큰일 난다라고 제가 이미 경고를 하였고요. 근데 21년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인천 부동산 시장이었는데 22년 들어서부터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무도 사지 않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 채널에 2021년 10월 달에 정확하게 10월 달에 제가 출연을 해서 뭐라 그러냐, 지금은 10년에 한 번 오는 절호의 매도 기회다, 지금 팔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가 정확한 고점이었고 그때만 해도 팔리면 팔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양한 채널에 유튜브 활동을 제가 하면서 전망을 했던 내용들이 쪽집게처럼 다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간 김기원이 훌륭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 전문가보다 정확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 빅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그 핵심되는 내용만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부동산 빅데이터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만 알아야 된다면 그게 바로 뭐냐? 투자 점수라는 겁니다. 이 투자 점수는 뭐냐면 저희 리치고 팀에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믹서기에다가 갈아 넣어가지고 하나의 점수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좋은 거고요. 그때 내 집 마련하면 너무 좋고 한 55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이 등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안 좋은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2008년 1월달,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과거에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수도권은 고점이었고 수도권은 2013년까지 계속 떨어졌지만 지방부동산은 금융위기 때 잠깐 흔들리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투자 점수를 보니까 1등이 제주고 2등이 부산이죠. 그래서 만약에 2008년 1월 달에 제주와 부산의 아파트를 사셨다. 그렇다면 계속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즉,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점수도 83점, 79점 너무 좋잖아요. 어디가 제일 안 좋았죠?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 즉, 수도권은 고평가하고 별로였다. 네, 그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맞혔고요. 그 다음에 2014년 6월달, 즉,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상승의 기지개를 막 피기 시작할 때, 이때만 해도 그 어떤 전문가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리치고 팀의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투자 점수는 누가 1등이죠? 네, 서울이 1등이고 경기도가 1등입니다. 공동 1등이죠. 즉, 서울과 경기도가 2014년 중순에는 내 집 마련하기에 전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들은 우리 MZ세대 분들은 사는 지역이 다 다르실 겁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점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로 부동산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하고 싶다. 하나만 본다. 라면은 투자 점수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습니까? 이제는 그 어떤 인간 전문가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즉 이제는 똑똑하게 과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2017년 제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데이터고 이때 제가 대전 좋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전이 1등입니다. 그리고 이 대전이 2018년 중후반부터는 폭등 장세로 들어가게 되죠. 너무나도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2020년 초반에는 충남, 충북, 인천, 경남, 경기, 경북 여기가 투자 점수가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또 디테일하게 시도뿐만이 아니라 시군구 즉 좀 더 디테일한 지역까지 경기도 오산이나 충남시
천안시 동남구, 고양시 일산 서구, 안성시 이런 지역을 샀으면 좋았다라고 데이터는 또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좋은 이 투자 점수를 우리 MZ세대 분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리치고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 리치고 앱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화면은 리치고가 이제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도 있고 또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브라우저에서 리치고.ai로 해서 PC 버전 화면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PC 버전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첫 화면이 지도인데 지도에 어디라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또 넓히면 확대를 시키면 시도가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지역까지 다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누르면 되냐? 분석을 누르면 돼요. 분석. 그래서 지역을 누르시고 지역을 누르면 이렇게 분석 지도에 어디 지역 분석이 뜨는데 분석을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 거기에서 이렇게 투자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점수를 딱 누르면 이렇게 요 투자 점수가 나옵니다. 시계열 차트가 나오죠. 그래서 언제가 투자하기에 좋았는지 요거는 지금 서울의 투자 점수인데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3년 정도부터 투자 점수가 계속 녹색불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14, 15, 16년 정도가 투자 점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즉 14년, 15년, 16년 정도가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하기에 너무 좋았던 시기다 라고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거죠. 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냥 리치고의 투자 점수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점수가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8년, 19년, 20년 지나면서 계속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 투자 점수가 평균 밑으로, 즉, 한 60점 넘어서부터는 조금 위험해지고요. 특히나 55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위험한 수준에 들어가고 50점 밑으로는 이거는 진짜 사면 큰일 나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도랑 시군구 단위로 확인이 다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이 어디건, 뭐 부산이건, 뭐 전북이건, 강원도건, 제주도건, 또 뭐 좀 더 디테일한 지역이건 투자 점수가 70점 넘었을 때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변에 누가 그 어떤 인간 전문가나 뉴스나 공인중개사 분들이 지금은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이 그분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점수를 가지고 또 다른 다양한 데이터와 같이 결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성남시 분당구를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분당구도 서울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분당구도 13년 중순, 14, 15, 16, 17년 정도까지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좋음의 시기에 있을 때 그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고요. 지금 분당구도 유의, 굉장히 점수가 좋지 않죠. 45점입니다. 내 집 마련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주 재밌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투자 점수 랭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지금 투자하기 제일 좋냐라는 걸 또 인공지능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리치고에서 이 랭킹에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지역 랭킹에서 투자 점수를 고르시면 됩니다. 투자 점수를 고르시면 이렇게 투자 점수가 나오죠. 근데 제일 좋은 데가 지금 경남인데 몇 점이에요? 56점입니다. 즉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예요. 지금 전국의 모든 지역이 전부 다 뭐예요? 점수가 50점대입니다. 40점대도 있어요. 그리고 뭐 경기도도 48점. 지금 서울도 44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전국에 투자 점수가 좋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 무슨 얘기다? 앞으로 2023년에도 하락세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수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금리가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가 계속 고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 식사를 먹더라도 식대가 계속 올라가고 생활비가 올라가니까 내 호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 지금은 정말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지금 이 하락의 패턴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후에는 좋은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다? 리치고에 있는 투자 점수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는 정말로
뭐 누구의 뇌피셜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해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먹구구식의 방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그 누구보다 똑똑한 부동산 의사결정을 하시는 MZ 세대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고요. 혹시라도 지금 영끌 하셔가지고 너무나도 힘드신 우리 또 MZ 세대 분들이 계시다라면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또다시 좋은 시기는 또 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오랜 좋은 격언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힘내시고 성장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응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